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89포인트, 0.23% 하락한 2077.9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1% 내린 649.2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법 통과에 따른 미중 갈등 가능성과 함께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에 따른 우려감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 하원은 앞서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 대비 0.3%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높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악재 호재가 뒤섞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인권법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것들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어닝 시즌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이 연이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상방 압력을 조금은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와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자, 코스피요. 볼까요? 개인도 팔고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이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지지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빠졌습니다. 특히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수급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IT 툭툭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조금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 2100선이 단기 고점이다라는 뭐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보고서도 제가 본 거에 있는데 오늘의 하락세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조심이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거래소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좀 나와줬던 이유가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지수를 상방으로 견인한 시장은 맞았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지수 또한 지금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승이 좀 나와줬던 게 전기전자 업종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그 소외를 좀 느끼셨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 굉장히 많은 소외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이 나와줬지만 굉장히 조금 매매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거래량이 부족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미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올라가는 것만 좀 지켜봐야 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굉장히 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상승폭이 좀 나와줬었던 2100포인트까지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했고 저항을 좀 맞은 상황이에요. 뭐 어제도 저항을 맞았고 오늘도 좀 저항을 좀 맞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자리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반등이 약간 나와줬을 때 2100포인트에서 저항을 한번 맞았었고 외국인들 수급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지금 기간이 좀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조금 부담감은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뭐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시는 뭐 전략보다도 약간의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이끌어가는 장세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동시호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빠지면서 817억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 했는데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악재가 네네. 연이어 나오면서 쭉쭉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네.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된다고. 네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수급 쏠림 현상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HLB, 그다음에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대거 상승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언제까지 상승할 거란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들,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이제 끌어올렸던 수급들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바야흐로 이 순환매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를 따라잡을 것이냐 그런 전략들보다도 테마주를 선침해하는 오늘도 이제 뭐 구글재즈라든지 아니면 XINC 이런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선침해놨으면 오늘자 이제 웃을 수 있었겠죠. 근데 코스닥은요 지금 대규모 많은 종목들이 뭐 2%, 3%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도 10개에서 20종목, 10종목에서 20종목 내 종목들이 10%, 20%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눈여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거래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약세도 아니고 강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점과 저점 연결했을 때 이 추세, 이 상승 추세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요. 제가 봤을 때 매수 심리와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감히 한 이제 68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신호만 나타나면 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께서 시트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굉장히 핫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죠. 장 초반부터 쭉 올라가더니 문을 일찍부터 닫고 마감을 했습니다. 6,4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이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8월부터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쑥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이 종목은 상한가에 갔거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겠죠? 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트리를 제가 이제 특징주로서 들고 온 이유, 이 시트리와 함께 뭐 다른 종목도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시트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그러니까 어제 사실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줬어요. 최대주 뭐 주식 양도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굉장히 조금 오늘 장 초반에 뭐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좀 나와주고 상한가를 빠르게 좀 잠궜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거래량이 한 120만 주. 근데 일전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량이 5만 주, 아니면 8만, 4만 주, 급등이 나왔을 때는 40만 주, 8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8천만 원에서 한 3억, 4억.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지만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었다라고 좀 표현이 됐고 오늘 좀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도달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도달하면은 좋겠지만 오늘 반대로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성창투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좀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전일 거래량, 일전 거래량 보면은 하루에 4만 주, 5만 주,
9만 주, 8만 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8천만 원에서 한 1억, 2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보실 때 분봉상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게 오늘 움직였던 분봉의 추세입니다. 분당 거의 한 50주, 많게는 600주가량 움직이다가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상방 VI를 만들었고 갭 떠서 시작하면서 거래 자체가 거의 여기서 가격대로는 한 1,700원에서 1,900원대 라인의 형성이 좀 됐다는 거죠. 장중에 29%까지 좀 마감을 했다가 동시효과 때 조금 빠지면서 16%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 한 8%에서 10%가량 손실이 지금 발생한 상황인데 요즘 시장이 이렇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없었던 종목이 갑자기 그 대량 거래량에 동반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 분봉상 거의 VI 이후에 20%대에서 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자리 사신 분들 매도를 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상한가를 못 가면 거의 윗골이 달고 10%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거래가 없던 종목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추세인데 일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를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급등 나오는 종목들 따라 샀다가 지금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내가 선침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매매를 같이 하시더라도 일전 거래량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전에 두세 달 정도 종목이 물려있던 분들이 갑자기 20% 30%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선침해를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면 급등하는 종목을 절대 따라 사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고박사 전문가님께서도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잘 찾아서 선취매를 해야 된다.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국일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좋은 종목이죠.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6,31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 진단할 때 네.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XINC도 11.65%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 그리고 나노메딕스까지도 그래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역시나 또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일 그래핀이죠. 국일 이제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 이제 그래핀 양산화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여파로 구이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다른 종목도 상한가 많이 갔어요. 오늘 시트리도 상한가하고 그리고 구이제주도 상한가하고 그 외에 썬데이 토지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갔는데요. 국일재지 같은 경우 이제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7,800억 정도가 터졌어요. 한 종목에 오늘 하루만 7,800억이라는 그런 대규모 자금이 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코삭 오늘자 거래대금 살펴보니까 5조 정도 돼요. 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 자금들이 지금 국일재지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이 우리 코삭 시장의 현 주소라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이 몰린다는 것이죠. 테마에 의해서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지금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사실상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거의 700%, 800% 정도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강조드리면 이 혁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10년 전에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죠. 그때 이제 인터플렉스, BH 같은 종목들이 거의 6,000%, 7,000%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1,000%, 2,000% 올라왔을 때 그때가 고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6,000%, 7,000% 더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도 한 1,000%,
많이 올라왔자 1000%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핀이라는 것이 4차 혁명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변곡점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래핀을 뭐 지금 당장 찍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테마의 순환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급등한 테마가 아니라 바닥에서 놀고 있는 테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테마를 우리가 선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4차 혁명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국위제지처럼 단기간에 상한가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분명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X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45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하루 만에 20.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장 초반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1,525원까지 올라섰고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계속 버텨주면서 5.91% 상승하면서 1,34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화요일인가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때 우리 3기 신도시에 대한 수혜도 네네. 입을 수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급등 후에 도지형 캔들이 네, 나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급등할 수 있다.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요. 네. 저 오늘 깜짝 놀라서 장에 보고 나서 네. 역시 암행어사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자랑해주세요. 또 아니, 이렇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이지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주식시장에 과연 누가 스승이냐, 과연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하냐, 주식에 정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에 정답은 없지만 방법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공통점들, 특히 급등주에 대한 공통점들을 우리가 포착하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급등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NX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N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강조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입주 폭탄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흑자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할 때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음봉이 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양봉 안으로 양봉 안으로 이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런 양음양 패턴의 이 전조 형상을 보일 때 지금 시장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나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도 공략하실 때 바닥권 대바닥에 있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짝 튀어오르는 종목들, 살짝 튀어오르고 눌리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나노메딕스요. 네. 매수일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4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27.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핀 이야기하면서 나노메딕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빨간불 켜면서 1.11% 상승하면서 9,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조금 더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월 1일인가요? 그때 쭉 올라갔었다가 네네. 요 안에 또 양음양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이 이제 공통점들을 잘 찾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다, 막 네. 수익 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원칙을 잘 지키느냐, 누가 더 연구를 많이 하냐, 거기서 이제 방법 찾는 데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이슈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슈면 10% 갈 거, 두 가지 이슈면 20%, 30% 간다 말씀드렸어요.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 복합 이슈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나노 입자를 통한 항암제 개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양봉 이후 음봉이 들어온 자리.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해준 모습이죠. 거의 뭐 한 30%, 27%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닥 종목들 볼 때는 이 양음양 패턴, 이 양봉이 뜨고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종목을 꼭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더욱더 대단합니다. 영화테크인데요. 매수일은 9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1.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잖아요. 네. 자랑하시려고 또 갖고 오신 거죠? 이거는 좀 자랑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영화테크 그리고 이제 나노메딕스 그리고 이제 NX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를 안 했지만 이현제약까지 네. 제가 이 추천드린 자리가 다 똑같습니다. 자, 영화테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테크도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양봉이 뜨고 그리고 이제 음봉이 몸통에 그러네요. 들어온 자리.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주일 안에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런 딱히 별게 없습니다. 공통된 종목들, 급등의 공통된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하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도 오늘도 한 3개, 4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히든스타에서 공개할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과대 낙폭이 됐는데 이게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나 봐요. 네, 최근에 바로 뭐 최근 직전이라든지 상장한 종목은 아니고요. 뭐 몇 개월이 좀 된 종목들. 사실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된 이후에 그때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상장주도 뭐 이제 이슈에 따라서 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붐이 안 불면 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많게는 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조금 모습들도 많이 좀 보여주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이 되고 한 번도 이슈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라든지 한번 1차례 급등 이후에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아까 장 초반에도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상장하고 한 번도 입주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 보여드릴 차트는 이제 윌링스라는 종목입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9월,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한 반 이상 좀 하락이 좀 나와줬었죠. 반 이상 좀 하락이 좀 나와줬다가 21선, 5일선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역배열 자리에서 다시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거래량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한 번도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다가 갑자기 그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링스라는 종목이 있고 최근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노테라피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상장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상장한 이후에 당일 그 최고가를 좀 기록한 다음에 한 번도 상승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갑자기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 타면서 상한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좀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거고 최근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거의 이슈를 받지 못했어요. 거의 이슈 받지 못하다가 바닥에서 바닥을 좀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닥 구간에서 거의 한 30% 40%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슈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서 고점 대비 굉장히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20% 30%씩 나와주고 마켓이 40%까지 올라간다는 그러한 지금 시장 바닥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치매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치매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네. 세계 최초로 지금 임상 오. 상상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금 이슈가 핫했던 종목이에요. 상장 당시에 제가 첫 번째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굉장히 핫했어요. 신규 상장 당시에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한 차례 좀 이슈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조금 옆으로 좀 쉬었습니다. 쉬었고 지금 올해 지금 2019년 10월 달이죠. 근데 지난 4월 달 지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에 굉장히 좀 임상에 대한 이슈가 계획이 되고 발표가 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닥에서부터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장의 트렌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잡힌다는 거죠. 이 세계 최초로 지금 이 패치형 임상이 나오는 게 시장 규모가 지금 25조 원이고 올해 임상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매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또한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바닥에서부터 좀 잡아놓으시면 어떨까. 지금 시장도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종목들이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슈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 그동안 바닥 구간에서 남들이 소외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바닥에서부터 선취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조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급등주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선취매를 하셔야 된다. 그와 부합하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다. 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세계 최초 이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지금 두 번째 힌트가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또 검색했더니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자,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 네네.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제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주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치매 관련된 말씀하시니까 이제 명문제약, 그다음 고려제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거기다가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말씀을 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생각난 종목이 바로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IQ, 뭔가 치매와 비슷한 IQ.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큐라는 종목을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해가지고 2018년도 7월달에 상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쭉 시세를 못 주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8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아이큐어가 우리 고박사 전문가께서 준비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강력하게 IQ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대가 납폭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 있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표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핫했었는데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최근에 어떻게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낙폭이 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주다가 횡보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이 좀 나와주죠. 근데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 지지를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그다음에 재차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러한 종목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보다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종목을 좀 과대 낙폭된 종목을 좀 들고 왔기 때문에 좀 바닥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조금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종목가, 그리고 우리 아메거사 전문가님이 생각하는 종목가, 그리고 그 가지고 오신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목이 딱 맞을까요? 어떻게 이 세 명의 생각이 다 비슷할지. 비슷할까요? 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나왔네요. 네. 늘 언제나 정부 정책 관련된 거, 그리고 네. 대기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오늘도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네, 그렇죠. 저는 뭐 항상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길로 순정남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주식 시장에 좀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꼭 승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돈이 몰리는 종목을 좀 이제 매수를 해야 돈이 몰릴 것 같은 그런 뭐 테마를 좀 이제 선점해야 그래야 좀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 힌트가 이 대기업, 이 대규모 투자와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 개의 이슈만 있으면 이제 10% 갈 거, 두 개, 세 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엮이면 그럼 이제 20%, 30%까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시 종목으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 히든 스탁을 처음에 좀 이제 출연하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었어요. 바로 영화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영화테크라는 종목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대기업 협력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수소차와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의 이 투자 관련된 이슈로 좀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종목이 무려 40%나 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돈이 몰리는 테마는 결국 정부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테마와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좀 이제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야 그래야 20% 30% 넘어서 40% 50%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노메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메딕스 결국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그래핀 관련된 이슈. 거기에다가 이제 짐 로저스 관련된 이슈가 뜨면서 거의 뭐 40% 50%까지 좀 이제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자, 장기간에 걸쳐서 100% 200% 가는 종목도 뭐 1년에 걸려서 100%, 2년에 걸려서 100% 이렇게 가면 뭐 하겠습니까? 단숨에 그냥 자극적이게 50%, 60% 일주일 안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이 이슈가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오늘 워낙에 또 수익률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미래항공시장이요? 뭘까요?
미래항공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항공 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뭐 비행기 만들고 뭐 헬리콥터 만들고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비행 물체도 만들고 비행 물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만드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좀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뭐 수소차에도 투자하겠다, 자율주행에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그 외 등등 많은 이 혁신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상을 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혁신에 이제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과거부터 혁신에 투자를 했던 우리 투자자들 엄청난 이 성공을 거뒀던 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10년 전, 아니 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핸드폰으로 인터넷 할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다들 이제 핸드폰도 하고 노래도 듣고 뭐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하죠. 자, 거기에 대한 관련주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바로 이 혁신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무려 2008년도, 스마트폰 2009년도 때 이제 출시가 되었죠. 2009년도 때 이제 출시가 되고, 그 2012년도까지 무려 6,000%, 7,000% 올라갔어요. 60배, 70배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에 이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미래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혁신적인 투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 혹시 UFO 믿으세요? UFO요?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다 믿는 사람이고. UFO. 아니 미래에 무슨 비행 물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혹시 그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진짜. 네. 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UFO 관련된 종목은 아니고요. 그 엄명사 전문가님께서 네. 뭐 정부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좀 화성에 또 연구소에 그 현대차 연구소에 좀 방문을 하시면서 미래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와 같은 날에 또 현대차에서 또 미래 그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미래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항공에 대한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플라잉카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종목은 샘코예요. 샘코라는 종목을 좀 오늘 준비를 하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샘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5천원대 주가 뭐 36,000원까지 올리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하게 샘코를 봤던 이유가 바닥 구간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 이후에 지금 아까 그 급등의 자리를 좀 말씀하셨는데, 좀 몸통 안에 들어오는 오늘 음봉이, 그러니까 그 야금양 패턴에 여기 부합하는 종목으로서 오늘 샘코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아메리카 전문가님 준비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샘코라는 종목을 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메화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이 맞춰주셨네요. 플라잉카 관련된 종목이네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네. 플라잉카 진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고, 네네. 제 친구가 미국에 네네. 있는데 네. 이미 네. 우버에서는 네네. 플라잉카가 지금 상용화돼가지고 날라댕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2025년 우리나라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네네. 어제 또 이런 발표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관련된 종목 뭐가 샘코 맞아요? 샘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오늘 고 박사님께서 뭐 예리하게 또 플라잉카 관련된 네. 것을 좀 이제 맞춰주셨는데 세상 좀 이제 한 끗 좀 2%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이 있군요.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좀 이제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된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거기를 넘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자동차까지 좀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 상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현대차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지금 당장 뭐 플라잉카가 상용화 되겠나? 지금 이제 뭐 길 막힌 것도 자율주행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플라잉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벌써 이제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요. 이제
벌써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혁신의 이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혁신에 투자를 해야 그래야 이제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에 투자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5G, 관련도 뭐 KMW,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벌써 500%, 6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남성 같은 경우에도 400%, 500% 벌써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반등의 폭이 가장 적은 이 플라잉카 관련주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시총이 작고 물량이 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확보를 해야 그래야 좀 크게 수익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 아메고사 전문가님께 뉴인텍 아닐까요? 라면서 샘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2%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샘코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멋진 고박사님 아이큐어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벳셀 그다음에 아이큐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트도 뿅뿅뿅 하면서 아이큐어 와 있고요. 화이팅 영차 하면서 하트도 뿅 이렇게 보내주셨고 주식 초보인데 히든스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박사님 님께 아이큐어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한번 오랜만에 요거 OX 한번 해볼까요? 이 안에 정답이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해볼까요? 저도 해야 되나요? 네네,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볼까요? 뭐예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두 분 다 있어요? 더욱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중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우리의 IQ를 올려주는 아이큐어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네. AS 할 때마다 가격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깨닫고 있거든요. 네. 잘 좀 세워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신규 상장된 이후에 사실 한번 이슈를 받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슈를 못 받고 있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아이큐어입니다.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다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대하기보다 확정 수익을 내고 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겠다. 목표가 3만 원 잡아드릴 거고요. 그 손절가는 23,000원 21선 라인 때 좀 잡아드릴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내려고 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단기 목표가 3만 원, 23,000원, 3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박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아이큐어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요. 아까 네. 제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즘 약간 좀 물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원래부터 종목 그런가요? 적중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종목 이제 어디서 공개할 것이냐, 왜 여기서 바로 공개 안 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TV 방송에서 항상 종목 공개하고 싶죠. 근데 TV 방송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시총이 작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 TV 방송에서 바로 공개를 못 한다는 점은 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확보하시는 분이 좀 더 유리한 고지 좀 선점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자, 어디서 공개하느냐? 바로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대기업이 투자하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에
이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혁신에 투자하는 사람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한번 큰 뜻을 펼쳐보겠다. 나 주식으로 원금 회복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그 원금 회복을 넘어서 정말로 이 큰 수익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확인하시고 가격 전략 받으시고 그리고 그 종목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등 나오는 종목, 아까 제가 그 대성창투라는 종목 분봉상 보여드렸지만은 이미 급등이 나오고 20% 이상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거래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들 많거든요.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좀 선침해하시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뭐 신고가 랠리를 쓰는 종목들도 뭐 한두 종목 나와주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림은 대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그 전에요, 우리 네네. 7시 30분 정도에 브렉시트 딜이 좀 네네. 초안이 합의가 되었다라는 속보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네. 지금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파운드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유럽 증시들도 일제 빨간불을 켜면서 네네. 지금 출발하고 있는 네네. 모양새거든요. 네. 미국 뉴욕 증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 내일 네네. 우리 장도 좀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외부적 좀 네. 노이즈들이 지금 네. 꺼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미중 무역 간의 합의도 좀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네네.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좀 이제 네. 딜로서 이제 브렉시트가 합의가 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내일장도 거의 뭐 수익 내기 편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또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좀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그쵸. 좋은 뭐 흐름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있는 이 미래지향적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선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임카 상여 관련주들 지금 상당히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가지고 오신 AS 종목들 NX 20%, 나노메딕스 27%, 영화테크 41% 그리고 이현제약도 15% 정도 네.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계산해도 100%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지금. 네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DKT 10%도 있습니다. 진짜 100% 넘는 네. 수익률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네네. 오늘 종목 더욱더 궁금해요. 사실상 그 종목들보다도 더욱더 혁신적이고 더욱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제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힌트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 종목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종목도 공개할 뿐더러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물고기 잡는 방법, 이 급등주들을 좀 이제 빠르게 잡는 방법을 좀 이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를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시장의 주식 실력에 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소한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사소한 차이 한번 극복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박사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